국내 시간으로 어제 저녁 9시부터 잭스홀 미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잭스홀 미팅은 캔자스시티 연은이 매년 8월에 개최하는 연준의 연례 행사로 연준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인사들이 참가해서 경제와 통화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장소만 봐도 뭔가 큰 결정을 지을 만한 장소는 아닙니다. 실제로 매년 8월 와이오밍주의 한적한 휴양지인 잭스홀에서 개최하는 이 행사에서는 미 연준 회장인 제롬 파월을 비롯해서 전 세계 주요 40여 개국의 중앙은행 총재랑 재무부 장관, 경제학자 등이 모여서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자, 벌써부터 의견이 엇갈리고는 있지만 진짜 메인 이벤트는 오늘 저녁 23시 5분에 진행되는 연준 회장인 파월의 연설입니다. 사실 1978년도에 출범한 잭슨홀 미팅은 원래 사람들의 주목을 받던 그런 행사는 아니었었습니다. 처음에는 중앙은행 총재랑 재무부 장관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향후를 논의를 하는 학술 모임의 성격을 띠었었는데 세계 경제를 뒤흔들 만큼의 파급력이 큰 발언들이 어느 순간부터 잭슨홀 미팅에서 나오면서부터 사람들은 잭슨홀 미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2010년도 과거 연준 회장이었던 벤 버냉키는 당시 2008년 리만 브라더스 경제 붕괴 이후에 2년 뒤에 다시 또 양적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었고 머지않아서 이는 현실화되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진행된 잭슨홀 미팅은 2022년 8월 26일 국내 시간으로 오후 11시에 진행된 파월의 연설이었고 연설은 정확하게 8분 50초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당시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45차례나 언급하는 등 강력한 매파적인 성향을 보였었고 실제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8월달 당시 잭슨홀 미팅 이때 2.5%였는데 현재 5.50%로 1년 동안 2배가 넘는 금리 상승분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도 연준 회장인 제롬 파월이 현재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향후 금리 정책에 대해서 발언을 하게 될 거고 오늘 나올 파월의 발언에 의해서 향후 FOMC에서 페드가 금리를 올릴지 혹은 내릴지를 추측할 수 있는 힌트가 될 겁니다. 결국은 오늘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의 발언이 저의 향후 매매 결정에서도 중요한 매매 관점을 잡아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텐데 자 그럼 가장 최근에 진행된 잭슨홀 미팅 이후에 비트코인과 미 증시의 반응들을 좀 살펴보면 당시 8월 26일 저녁 11시였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당시에 비트코인은 일본 캔들 기준으로 마이너스 6.45%, 나스닥은 마이너스 3.9%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자 최대치로 하락분을 보여준다면 이때가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분을 보였었고 그 이후에 나온 지금의 이 하락분은 자 뭐였죠? FTX였죠. 만약에 FTX가 없었다면 잭슨홀 미팅에서 나왔던 지금의 이 구간에서 바닥을 다져주고 지금의 고점 자리까지 그 상승분을 보여주지 않았을까라고 지금의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고 자 나스닥은 현물 차트 기준으로는 자 지금이 마이너스 3.9%에서 최대치로는 여기가 마이너스 18% 정도 하락분이 나와줬었는데 현재 구간과 과거 구간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현재 구간에선 자 과거에서는 2배 이상의 금리 인상을 해줬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한 번 더 올리느냐 혹은 금리 동결을 하고 향후에 금리 인하를 하냐의 문제이지 고금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 향후 데이터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불확실성을 주면서 증시 하락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전에 나왔던 구간처럼 이전처럼 큰 하락이 나오기는 지금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하락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큰 사이클을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바닥을 닫아주고 한 번 더 고점을 넘겨주는 상승이 나올 거라고 지금의 증시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제가 최근에 최저점 자리 자 작년 말에 나왔던 자리죠. 15.4K 라인을 깨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현재까지서 지금의 저점 자리를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자 이 하락폭이 마이너스 40%가 넘는 하락폭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건데 만약에 금리가 아니라 또 다른 전쟁 이슈 혹은 거래소가 파산되는 그런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당장 오늘의 결과만 봤을 때는 자 오늘 저녁에 나오는 금리 결정만으로는 이 저점 자리를 깨는 이만큼의 큰 하락폭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게 저의 분석입니다. 최근에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려 왔었지만 과거부터 금리 인상은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구간에서 금리를 더 올리냐 마느냐 만약에 금리 고점이 나와준다면 금리 동결 이후에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해당 자리에서 고점을 찍어주면서 금리 인하 시점으로 하락하는 그 구간을 가져줄 거라고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저의 관점이 조금은 좀 변경되면서 좀 자리가 좀 잡히지 않을까라고 좀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월이 입을 열기 전까지는 절대로 예측할 수도 없고 저 역시도 예측 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발표 전까지는 과거 데이터에서 나왔던 내용들에 따라서 장에 대응할 뿐이고 단기 움직임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금리 인상, 인하, 동결을 떠나서 증시가 움직일 경우가 시장의 예측치를 벗어났을 경우일 텐데 현재 보시는 CME그룹의 페드 와치에서도 금리 동결의 가능성을 80%로 보고 있고 금리 인상 가능성을 20%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예상치인 금리 동결이 아니라 추가적인 금리 인상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분명 지금
그러면 이 80%만큼의 실망 매물은 분명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흐름 안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악재로 작용될 거고, 큰 사이클 안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을 불러일으켜주는 그 사이클을 만들어 줄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